나는 어떤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시그널과 수익을 연결하라. 투자의 레벨이 달라지는 관점 독립 프로젝트.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을 찾는 것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비밀이다. 이 둘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챌 수 있다면 압도적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목민님이 지으신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제4부입니다. 1부에서는 저자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판단하는 보조지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책 전체의 핵심인 주식 잘하는 법에 대해 소개했고 3부에서는 어떤 섹터의 종목을 골라야 투자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통찰력인데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법을 참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듯 이제 시리즈 마지막 편 제4부에서는 드디어 유목민님의 투자 메커니즘과 매수 매도하는 절대 기준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시면 왜 유목민님은 주식으로 부자가 되었고 나는 아직 아닌지에 대해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을 모조리 갈아엎었습니다.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네요. 물론 꾸준한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매일매일 계속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나만의 투자 메커니즘. 저는 2019년까지만 해도 그냥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수익이 나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가능한 한 재빠르게 매도하는 단타 전략에 치우쳤고요. 해당 종목의 목표가나 매도가, 매수가는 아예 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주식의 메커니즘을 말입니다.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주식에도 있더라고요. 주식은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없다가 생기거나 있다가 없어지는 변화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순간을 감지하게 되는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든가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현금 보너스 지급 정책 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저는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현재 발생한 시그널을 포착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메커니즘이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세분화합니다. 투자의 메커니즘. 1. 꾸준한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고 2.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는 시그널을 발견하고 3. 매매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만의 실행 전략을 결정합니다. 4. 매매에 들어가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지 시장을 주시하고 5.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생기는지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6.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다각도로 검토 후 대응합니다. 7. 이후에는 꼭 매매 일지를 남겨 반성합니다. 8. 그리고 다시 관찰하고 지식을 쌓으며 반복합니다. 이 8단계 중 하나라도 놓칠 경우 99% 실패하는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대로 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수익이 난 경우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내 실력이 아닌 거죠. 이처럼 자신만의 원리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끝없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급등주만 매매하다가 결국 제풀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저 원리를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테마주를 매매하든 가치주를 매매하든 안정적인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호인가 소음인가? 무수하게 쏟아지는 뉴스와 공시, 정보에서 어떤 것이 돈으로 연결될 것인가? 돈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식에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일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이나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죠. 돈이 아니라 이성과의 연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몸짓 등에서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도 같겠죠. 무수한 데이터에서 노이즈가 아닌 진짜 시그널을 찾는 능력이 있으면 어느 영역에서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이 책이 출간될 2022년에는 아마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의 부동산 문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오미크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코로나의 부상, 전 세계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등 다양한 이슈가 쏟아질 겁니다. 그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웃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이슈가 그저 노이즈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시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도 일희일비합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환율이 움직이거나 장기 채권 금리가 움직여도, 기관 외인의 매매 동향에도 크게 요동치죠. 이뿐일까요? 정치 이슈나 국제 정세 문제나 대내외 경제 이슈가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망할 거야를 외쳐댑니다. 또 발생했던 이슈가 사그라들면 그때 살 걸로 바로 돌변하죠.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 세상 망한 듯 괴로워하다가 다음날 시장이 급반등하면 또 따라잡기로 매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할 때 문제는 계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투자 심리의 번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투자 번아웃이 오면 아주 작은 증시 변동에도 모든 주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무것도 아닌 악재에 자포자기로 전 종목 손절해버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 인생에서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별하는 눈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완벽한 경지라는 것도 없을 거고요. 저 역시 반성과 반복을 통해 조금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매도 바이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매수 매도에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편의상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조차 처음 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니까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매도와 매수 결정을 하려면 바이블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도를 결정할 때의 기본적 바이블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기본형 매도 바이블. 1.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뉴스나 언론 보도가 아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펀더멘털이다. 2. 그러므로 언론 보도는 회사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한다. 보통 매수를 할 때 무지성으로 한 게 아니라면 자신의 매수 이유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을 테니 매도는 딱 저 악재 노이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이즈가 아닌 것은 시그널이고요. 자기가 매수한 이유를 흩어버리는 시그널이 발생할 때는 매도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에 관한 노이즈를 구별하는 규칙은 단타, 스윙, 장기 투자는 물론 대부분에 걸쳐 맞습니다. 주식을 하다 돈을 가장 많이 잃는 상황 중 하나가 악재 언론 보도가 나올 때였습니다. 없다가 생긴 것인데다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평가되면서 주가는 급락합니다. 누구나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 보도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공포에 휩싸여 매도하기보다는 회사 IR에 전화를 해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전화를 하죠. 전화번호는 HTS에서 기업 정보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무근일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습니다. 일시적인 노이즈일 경우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단독을 달고 나오는 보도는 한 군데 미디어에만 노출될 확률이 높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흔하게 겪는 악재 유형인 유상증자 등의 공시가 뜨면 물량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미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폭탄을 맞는 거죠. 최소한 마이너스 15%를 맞고 시작하니까요. 어쨌든 주주에게 손을 벌려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분명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회사가 정말 좋고 사업성이 있다면 3자 배정으로 외부 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 주가 대비 10%에서 30% 할인해서 발행합니다. 즉, 현 주가 대비 싼 주식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 물량이 풀리면 차익 실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매도가 일어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한가 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도 증자의 이유가 공장 증설이라거나 신규 사업이라거나 회사의 펀더멘털을 개선하는 유형일 경우에는 90% 이상이 원래 주가를 회복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문제죠.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노이즈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 결정 시 실전형 바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전형은 단타이건, 스윙이건, 장기 투자이건, 당일 시그널이 생기면 바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전형 매도 바이블 1. 재료 소멸로 판단되는 이슈라면 무조건 절반 이상 비중을 줄인다. 스스로 소멸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돼야 한다. 2. 오너 리스크일 경우 반드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인다. 상장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너다. 3. 강한 지지선을 깨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전화해서 악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매수 이유를 재점검한다. 4.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급등이 나올 경우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인다. 시간을 사는 게 수익보다 훨씬 중요하다. 5. 스윙, 장기 투자 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평가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경우 비중을 반드시 줄이기 시작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바로 매도를 시작할 순간이다. 6. 뇌동 매매로 매수했다면 즉시 전량 매도한다. 원칙 없는 매매는 결국 더 큰 실수를 불러온다. 당장은 수익을 내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잃는다. 7. 언제나 원칙을 갖고 매수했는지 살핀다. 원칙에서 어긋난 매매라면 그 즉시 물량을 줄인다. 8. 마음속에 조금 덜하는 욕심이 들면 그 즉시 물량을 줄인다. 자신의 심리는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다. 9. 일이 일비하고 있다면 이미 말리고 있다는 증거다. 주식을 멈추고 주식과 전혀 상반된 일을 해서 뇌를 쉬게 하자. 10. 조금이라도 자만한 마음이 든다면 곧 큰 실수가 생길 때가 온 것임을 명심하자. 항상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매도할 때는 지킬 게 많지요. 사실 이 기본형 플러스 실전형 매도 바이블 12가지가 모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야말로 주식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매도에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손절 자체의 의미를 두고 뭔가 공식 같은 걸 찾습니다. 몇 %에서 손절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5%라고 정했었지만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등락에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매수 바이블. 매수할 때 유의미한 시그널인가를 보는 바이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수 시그널은 단기, 중기, 장기 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단타에서는 매수 시그널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 결정의 기본적 바이블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기본형 매수 바이블. 1. 주가를 점차 올리는 것은 유동성과 실적이다. 유동성에는 정부의 자금과 기업의 투자가 있으며 실적은 만고불변의 주가 상승 원동력이다. 2. 주가를 빠르게 올리는 것은 그림이다. 이 그림이 기대감을 불러온다. 3. 1번과 2번이 함께 존재할 때 주가는 급등한다. 주식 투자는 크게 가치 투자와 단기 투자로 양분됩니다. 가치 투자자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맹신하는 투자를 합니다. 보통 1번에 가중치를 둡니다. 물론 가치 투자자도 2번을 보지만 비중은 적습니다. 보통 실적만 보다가 몇 년씩 빠지는 주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투자도 종종 나오죠. 단기 투자자는 사실 1번도 2번도 보지 않는 편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투자라고 하죠. 단기 이슈에 대응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고팔고를 마무리합니다. 굳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따지자면 2번에 더 비중을 둡니다. 1번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아주 조금의 가중치만 투죠. 저도 초단기 투자인 스캘핑까지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강렬한 유혹에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야 겨우 성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도 단기 투자도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펀드 투자로 지칭하는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일반 주식 매매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투자 영역으로 사모펀드 또는 벤처 캐피털을 통한 비상장사 투자입니다. 세 가지 바이블 중 3번을 철저하게 따르는 투자입니다. 비상장 투자는 시드 투자, 엔젤 투자, 프리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프리 IPO 투자 등으로 순서를 밟아 나갑니다. 시리즈 이하에서는 아예 1번이 없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매출이 0인 경우도 있죠.
오로지 이번 그림 하나만으로 투자합니다. 상장하고 나면 매자닌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그림의 성공 가능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용하거나 등을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성공할 경우 기존의 어떤 산업보다 혹은 기존의 기업만큼의 유동성과 실적을 불러일으킬 것을 가정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유동성 실적 그림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매수 결정 시의 실전형 바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전형 매수 바이블 1.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을 체크한다. 이를 캐치하는 능력이 생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구분하라. 불확실성 상태에서 리스크로 확정되는 순간이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3.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는 매수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투자는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의 시설 관련 투자는 몇 번이나 봐야 한다. 4. 대기업의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새로운 투자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이슈는 중소형주와 대형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신사업이나 대기업의 정책 변화로 생기는 실적 상승은 일시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시적이지 않다면 주가의 큰 폭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6. 키워드에 집착하지 않는다. 주식은 키워드로 매매하는 단세포개가 아니다. 7. 시황을 고려하라. 시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크게 약해지므로 매수 수량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라. 8. 업황을 고려하라. 해당 종목이 속한 업황이 좋지 않다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대폭 약해지므로 매수 수량을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라. 9. 이왕이면 거래량이 많은 업황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고 종목도 가능한 한 호가가 많은 게 좋다. 관심 소외주에 홀로 관심 가져봤자 쓸쓸한 손절만 기다릴 뿐이다. 거래량이 많고 호가가 좋은 종목이 끼도 좋다. 10. 이왕이면 차트상 고점인 종목보다 차트상 바닥이나 조정 중인 종목을 고르자. 올라가 봤자 10%, 떨어지면 마이너스 30%인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 있겠는가? 같은 재료라면 차트가 좋은 종목이 더 잘 간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이미 성공적인 투자자겠죠. 매일 생기는 이슈를 스스로 분류하다 보면 생기는 능력이지 어떤 공식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은이 소개. 유목민. 대한민국의 투자자이자 기업가, 작가이다. 삼수 끝에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결국 낙방. 35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벌이의 한계는 명확했다. 38이 되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3년 만인 2017년 누적 수익 30억 원을 달성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는 저자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월급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담았다. 2019년 출간 즉시 큰 관심을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후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첫 책을 출간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